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무료 교육 카페 선물학개론 수장 네버로스입니다. 네, 오늘은 원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에 있어서 원칙이 있냐는 질문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원칙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뭐 본인의 기법은 있냐, 너가 잘 쓰는 기법, 뭐 주특기는 있냐, 뭐 이런 정도로도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와 계좌 관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심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짧고 쉬운 원칙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가 70, 계좌 관리가 20, 그리고 10%가 기법입니다. 아시겠죠? 이 원칙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기법을 접하게 된 과정부터 뭐 소위 말하는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매매를 접했을 때가 한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려서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마시면서 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그 뭐 주식으로 제가 시장에 입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시장에서 꽤나 날고 긴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원칙, 소위 말하는 기법을 배우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란 게 진짜 간사해요. 처음에는 원칙을 배우려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막 이런 소리에만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속시 배우는 거는 뒷전에 가 있고 수강료를 얼마 냈으니까 야 뽕이라도 뽑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될 리가 있나요? 절대 공부는 안 되겠죠. 여러분 처음 전문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막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뭐 당장 저를 부자로만 만들어줄 것 같고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일반 매매자들이 겪는 과정. 원칙 없는 매매로 막대한 손실을 본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맹목적으로 리딩을 듣는다. 그리고 계좌가 박살이 나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가 얼마나 하수인지 깨닫는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차츰 전문가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야, 매매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대로 사는 게 돈 벌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음. 근데 운 없는 경우는 저처럼 투자 시기와 경제 위기가 함께 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예, 맞아요. 말로만 듣던 그 서브프라임을 제가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깡통을 한번 쳤습니다. 예, 그때 생각하니까 또 좀 아찔한데요. 제가 그때 제대로 깡통을 한번 차고, 그리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절치부심이라고 하죠. 안 되겠다. 내가 시장에서 한번 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빠꼬미가 되어서 새로운 전문가를 찾아 나선다. 네. 제가 회원들의 막 꾸준한 매매 일지를 막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사람의 기법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까 소위 말하는 빠꼬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법에 또 목을 매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반 매매자들이 겪는 과정을 제가 겪었던 것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나마 이런 스토리는 다행이죠. 왜냐면 저는 거기서 기법을 배워서 주식시장에서 결국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이 끝이 거의 다 퇴출로 끝나게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왜 기법 할까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거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스스로의 명분을 찾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음. 그러니까 내가 왜 사고 내가 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왜 수익이 났고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바로 이유죠, 이유. 그 이유가 제가 말한 명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치 이 기법을 수학 공식화해서 이 공식만 외우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의 이 심리가 반영된 시세라는 것이, 그게 과연 공식화해서 입력된다고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이 시세의 원초적인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심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공식에 넣는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어느 정도의 통계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공식화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바로 공식의 끝판왕,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시스템 트레이딩에 열광하셨던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명분의 집대성. 컴퓨터가 사고 팔라는 신호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명분은 뭐다? 네. 수년간 이 로직을 돌려서 매매를 해보니 돈을 벌더라라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든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검증해 본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전문가가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정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에 대한 검증도 못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정보만 듣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시장에 기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고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의심입니다. 본인이 검증하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이 좀 삼천포로 길어지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그럼 성공하는 원칙을, 그 기법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기법 성공의 올바른 예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모든 기법들은 사실은 다 어설퍼요. 그쵸? 왜냐면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주식이나 선물이나.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설픈 기법들은 승률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 승률 60% 가지고 있는 기법을 소위 말하는 똑똑한 회원들은 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주특기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잘하는 매매와 못하는 매매를 구분하고 못하는 매매를 과감히 버리고 잘하는 매매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후 피드백을 통한 기법을 검증한다고 제가 써놨죠. 매매 일지를 통한 복귀.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기법은 승률을 70%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70%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실력이 잘 상승하지 않는 중수의 단계가 되겠죠. 이 기법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반복해요. 잃었다가 벌었다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80% 정도의 승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80%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는 잃지 않는, 약간씩은 벌기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투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죠? 게임하면 레벨 1에서는 10까지는 금방 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10에서 20까지는 좀 더 어렵고 20에서 30까지는 더 어렵죠. 경험치가 오르지 않는 단계가 오르게 됩니다. 예. 승률이 80%가 되면 이제 그 90%까지 올라가는 데는 1% 오르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시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분명히 기법은 진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도 정말 얇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수인 승률이 90%가 된다면 시세가 시장에서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ATM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틀에서 기법 그리고 원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과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틀린 매매법을 했는지, 내가 옳은 매매를 했는지, 그 무엇을 기준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수반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매매일지입니다. 매매 복귀예요. 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나는 매매 복귀를 그냥 눈으로 해야지. 난 머리로 해야지. 이런 분 없으시겠죠? 매매일지를 통해서 꾸준히 현실화해서 눈앞에 씁니다. 틀린 매매를 복귀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구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기법이 진화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매매와 못하는 매매를 구분하시고 못하는 매매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제가 단언컨대 기법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주식, 선물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충분히 축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히 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